내 이름이 왕제국이라고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누워있게 된 거죠? 왕제국이 기억상실에 걸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낯선 병실에서 깨어난 왕제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왕제국이 이렇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자기 자신의 업보 때문이었는데요. 왕제국은 기억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송이를 죽인 진범이라는 거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기고 살 순 없어요. 왕제국이 기억을 잃게 된 이유는 왕지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시작으로 왕제국의 비극이 이미 결정되었던 거였어요. 왕제국은 왕지훈이 자수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왕지훈은 왕제국의 강요에 의해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지훈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싸가지가 없고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건 어린 시절 엄마한테서 받았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왕지훈의 속내는 세심하고 여린 본성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 네가 그러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이미 경고했다. 너는 네가 자수를 하는 순간 정신이상자로 몰릴 거다. 왕제국은 여전히 왕지훈의 자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제국이 왕지훈의 자수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왕지훈이 아니라 왕제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왕제국 본인의 명성과 드림식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왕지훈의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가짜로 세운 범인까지 죽여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대체 뭐예요? 겨우 아버지 체면인가요? 아니면 드림식품인가요? 왕지훈도 왕제국이 자기를 위해서 자수를 막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왕지훈, 너 자수하지 마. 자수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왕지훈의 자수를 막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강세란이 갑자기 왕지훈의 자수를 막기 시작했던 건데요. 강세란은 송이를 죽인 진범이 왕지훈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송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지훈의 음주운전이 문제였던 거였죠. 무슨 소리야, 강세란.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죗값을 받으려는 거야. 그게 죽은 송이와 송이 엄마인 너에 대한 속죄인 거라고. 왕지훈은 자기를 막아서는 강세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지훈은 그래도 강세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지훈은 강세란이 얼마나 악독하고 이기적인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송이와 안나를 바꿔놓았을 때부터 강세란은 엄마 자격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이미 죽은 자식, 그런다고 이제 와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나한테 미안한 거면 자수할 게 아니라 이제 새로 태어날 네 아기한테 더 잘해. 그게 나한테 속죄하고 송이한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야. 강세란한테 이미 송이는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윤보배의 손녀딸이라는 거짓말이 들통난 이상 강세란이 매달릴 곳은 왕제국과 왕지훈 밖에 없었잖아요. 왕지훈이 이대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자백해버린다고 하면 강세란에게는 정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왕지훈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왕제국을 더 이상 협박할 수도 없게 돼버리는 동시에 자기가 왕지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마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강세란은 이기적이고 악랄한데 머리는 잘 돌아가는 악녀였습니다. 왕지훈, 당신이 자수를 한다면 정말 나는 죽어버릴 거야. 애아빠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나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도 끝이야. 그럼 너는 너와 내 자식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잘 생각해. 진짜 죄를 뉘우치는 길은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세란의 말에 왕지훈은 크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이 뒤에 사람 붙여. 그리고 보배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투자자를 찾아봐. 왕제국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정이와 왕지훈 그리고 드림식품의 미국 진출까지 그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왕제국은 강세란을 움직여서 왕지훈을 압박하는 한편 다정이와 이혼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보배정을 대신할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제국의 욕심을 윤보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보배정에서 발을 빼겠다고 한들 왕제국이 미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왕제국의 본성을 알아챘을 때부터 눈치챌 수 있었던 건데요. 여사님, 제가 드디어 드림식품을 되찾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저한테 맡겨주시죠. 왕지훈은 자기 아버지를 해치고 드림식품을 집어삼킨 왕제국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왕제국의 인성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든 투자회사가 이번에 보배정의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정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고요. 왕지훈은 다정이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왕제국은 자기 진심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계약 결혼의 결혼 선물로 건물과 드림식품의 지분을 다정이한테 줬는데요. 그게 왕제국의 실수였습니다. 왕제국은 드림식품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왕지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그럼 일단 급한 불은 끈 거군. 그럼 이제 지훈이 일만 해결하면 되겠어. 왕제국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고 나타난 회사가 왕지훈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도 모르고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드림식품의 미국 진출이나 다정이의 계약 결혼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보배정이 발을 빼도 미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정이와 이혼도 해주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투자금을 덥석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그게 자기 목줄을 잴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왕제국은 이제 지훈이만 신경 쓰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지훈이 지금 어디 있어? 그 자식 그거 또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술을 마시긴 무슨 술을 마셔요. 저 그날 사고 이후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니까요. 왕지훈은 왕제국의 전화에 화가 났습니다. 강세란의 말에 심란해진 왕지훈은 결국 경찰서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일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자수도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 걸까? 왕지훈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란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자수를 해서 감옥에 가는 걸로 죗값을 치를 게 아니라 강세란에게 남은 인생을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송이의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거라는 말에 왕지훈은 흔들리고 말았던 건데요. 하지만 그건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었습니다. 강세란은 송이가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죽인 죗값을 왕지훈한테 받아내려고 했지만 강세란은 이미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였잖아요. 신생아를 다정이 딸과 바꿔치기 한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송이 엄마는 강세란이 아니라 다정씨잖아. 내가 죗값을 갚아도 강세란이 아니라 다정씨한테 갚아야 해. 일단 다정씨를 만나야겠어. 왕지훈은 그런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요. 지훈이가 다정씨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그 자식이 송이 이야기를 다정씨랑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보고를 들은 왕제국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이 이야기까지 다정이와 하게 되면 지훈이의 자수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김비서 당장 차 대기시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하란 말이야. 아니 됐어. 키를 나한테 줘.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거야. 왕제국은 급한 마음에 엄청난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다정씨랑 그런 식으로 만나서는 안 돼. 왕제국의 질주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왕제국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전화를 건 사람은 왕유한이었어요. 왕제국은 왕유한의 전화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왕유한의 말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장님의 자리를 빼앗을 거고요. 당신이 아무리 발악해도 막을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왕지훈의 말에 왕제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하면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계산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자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고개운전이 더욱 위험해지고 말았습니다. 왕지훈은 다른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왕제국의 고함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대신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왕제국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요. 자기 욕심을 위해 무엇 하나 놓지 않으려고 했던 왕제국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순간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